비극적으로 죽은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지네 사리사욕 채우는 이런 새끼들 빨아제끼면서 보수 진영에다가 자유 우파 진영에다가 가해자 프레임 씌우는 거야. 그렇게 열을 올리다가 사기치고 해외로 튀니까 모르세요. 난 몰라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지랄. 그리고 하여튼 얘네들은 봐봐. 얘네들은 아주 그냥 친해. 그래가지고 지네들끼리 뒤통수를 잘 쳐. 병신들 진짜. 이 새끼도 인연분이 그렇게 먹고 튈 줄 알았을까? 진짜 하는 짓들이 한심합니다. 얘네들이 말하는 가짜뉴스잖아요. 이거 결국은 이렇게 국민 세금 들어가는 거야. 여가부가 뭐 문재양이 개인 돈으로 합니까? 김대중이 개인 돈으로 만든 단체예요. 세금으로 운영되는 단체예요. 결국은 국민 세금 들어가. 피해자 장자연 씨 2차 명예훼손 2차 가해. 사회 어지러워짐. 행정력, 경찰력, 겁날이 낭비되고 진짜 피로감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이 정도면은 문재양이 이거 나와가지고 민주당이 좌빨 언론 새끼들, 검찰, 경찰, 여가 이런 애들 전부 나와가지고 대국민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이 캐나다로 튀어가지고 생일 파티하는 년 뉴스만 자꾸 내보내는 거야? 얘네들이 나와서 대국민 사과해야지. 본질이 그거잖아. 본질이. 왜 이 연예인 연분만 까고 잡아들었어? 얘는 그냥 도구에 불과해요. 도구에. 한낱 도구. 이런 새끼들하고 문재양이가 나와서 대국민 사과해야지. 여가부 장관이랑 나와가지고 국민 세금으로 헛짓거리 했으니까 왜 사람들이 본질을 몰라? 본질을. 자,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이 빨갱이 새끼들 가루가 되도록 봐보겠습니다. 지난번에 2번에 걸쳐가지고 총 시간 한 4시간 넘어가는 것 같아요. 2회에 걸쳐갖고 제가 김대엽이 사건, 미군 장갑차, 광우병 선동, 천안함 음모론, 세월호 참사, 사드 전자파 선동 이렇게 6가지 했습니다. 오늘 거 이어가지고 2분 할 거예요. 2분. FAFO 씨, 뻑큐다 뻑큐 이러는 거예요. 대놓고 무서운 아저씨가 니네들 그렇게 빨갱이질 해 제끼고 쓸데없는 짓 하면은 죽여버린다 이러고 쌍욕 날리는 거예요. 대놓고 자기 사진 밑에다가. 자, 농담이고 이분입니다. 이분. 자, 이분 여자분들은 대체적으로 잘 아실 것 같고 남자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워낙에 잠깐 나오다가 들어가신 분이라 장자연이라는 여배우예요. 장자연 80년생이시네요.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꽃다운 나이에 이 프로필에 옆에 이렇게 영정사진이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살을 하셨어요. 전라북도 정읍군 정주 출생이시네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임해동에 사셨었고 여기 자택에서 목을 매셨다고 합니다. 고인이 되셨어요. 개요를 살짝 보면은 갑자기 빨갱이들 선동에 여배우가 왜 나오냐 의아하실 텐데 이 새끼들은 여배우고 뭐고 뭐 일반인이고 고위 인사고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시체 팔아먹는 데는 아주 일가견이 있는 놈들입니다. 그래서 여배우 자살 사건을 또 선동으로 낚시 떡밥으로 이용해 먹었어요. 그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장자연 배우 자살 사건 개요는 이분이 드라마 꽃보다 남자 저는 안 봤는데 인기가 꽤 좋았던 드라마였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합니다. 그 드라마 촬영분 마치고 나서 하차를 한 다음에 2009년 3월 7일날 여기 경기도 성남시 자택의 계단에 목을 매서 사망을 한 채로 친언니에 의해서 발견된 사건입니다. 이후에 2009년 2월 28일에 주민등록번호 실명과 지장이 찍힌 문건에 사본으로 추정되는 문서가 발견되었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었으나 이 일명 장자연 리스트 이 문건이 공개되지 못했어. 비공개됐어요. 그런 상태에서 검찰 수사가 이어졌습니다. 자살을 했는데 확실히 자살이고 자살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 검찰이 수사를 한 거죠. 장자연 씨가 남긴 이 문건에는 편지하고 뭐 서류들 자기가 자필로 쓴 일기장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안에 내용이 좀 뜨거웠어요. 언론이나 이제 정치인들 고위층 인사들이 거론이 됐고 소속사 관계자들 매니저나 이제 대표들 이런 사람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이 감금해서 폭행을 했다. 정치 언론인 기업인 잘 나가는 대기업 사장 회장급들 이런 사회 유력계층에 있는 사람들한테 강제로 성접대를 시켰다. 이런 것들을 그 문건에 폭로를 한 상태로 자살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검찰 수사를 하고 나서 왜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 관련자들이 증거불충분으로 처벌을 받지 않았어요. 달랑 소속사 대표하고 매니저 이런 사람들만 가볍게 처벌을 받고 끝나버렸어. 좀 안타까운 현실이지. 어떻게 보면 진실이 뭔지는 정확히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거니까. 어찌됐건 여배우의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근데 이상한 건 이게 2009년 사건이야. 2009년 사건인데 이거를 2019년에 꺼낸 거예요. 누가? 민주당 새끼들이. 왜 꺼냈을까? 적폐청산. 누가 했어? 재앙이가. 문재양. 이거 적폐청산 한다면서 2009년 당시가 MB각하 임기였거든. 그리고 이 사건에 연루됐다. 문건에 이제 거론됐다라고 한간에 떠도는 사람들 이름들이 조선일보 사장.
지금은 완전히 망가졌지만 얘네들이 중국 자본 들어가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극우 언론이었어요. 거기 9시 뉴스 그때 당시에 앵커 하시던 분이 지금 국힘에 어마어마하게 잘 나가는 국회의원 나리님 아닙니까? 정상적인 국회의원은 그분하고 한 두세 명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찌됐건 그분이 조선일보에서 9시 뉴스 앵커 하시던 시절이에요. 2009년 당시가 MB 각하 임기였고 그리고 수많은 기업인들, 금융인들 이런 사람들이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론에서 보도를 한 거야. 그러니까 재앙이가 적폐청산한다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지 대통령 되니까 과거 10년 전 거 들춰내가지고 음모론 또 만드는 거야. 조선일보 사장하고 기업인들 길들이기 하는 거지. 니네 우리 정부에 빨갱이들 시민단체 정부 이런 데다가 투자 안 하고 지원 안 하고 이러면은 요거 끄집어내가지고 니네 가루로 빻아버린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키고 나서 2019년에 문재양이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2020년에 총선 있어. 또 바로 그 이듬해 총선 있으니까 21대 총선 그거 겨냥해가지고 기획한 거라고. 이것도 얘네들은 기획 연출 이런 거 잘하잖아. 고리짝적서부터 아주 문화예술계에서 어마어마하게 지원금 받아 쳐먹어갖고 그걸로 빨갱이 영화들을 하도 찍어대다 보니까 기획 연출이 아주 그냥 일가견이 있어요. 얘네들은. 문재양이가 당선되자마자 21대 총선 2020년에 있었습니다. 21대 총선 겨냥해가지고 내세운 게 뭐요? 갑자기 왜 전라도 사투리가 나오지? 당선되자마자 내세운 게 뭐냐고. 그 개 같은 호텔 경제야. 뱅글뱅글 잡아 돌려가지고 돈이 뱅글뱅글 잡아 돌면은 마을 경제가 살아난다는 말 같지도 않은 소설 그거. 근데 거기다가 경제학이래. 호텔 경제학. 소주성, 소득주도 성장인지 뭔지 그지 같은 거. 그리고 적폐청산 아니야. 적폐청산. 호텔 경제학, 소득주도 성장, 적폐청산. 히아신스님 고양이 저 이거 방송하는 거 들어보면 아시잖아요. 저는 뼛속까지 서울입니다. 토박이 서울 토박이에요. 완전히 서울 토박이라 그러면 전라도라 그러던데 전 아닙니다. 본토백이에요. 적폐청산 아냐. 이제 권력 다 잡았으니까 지난 날들에서 자기네들 마음에 안 들었던 애들 이거 데스노트 해놨을 거 아냐. 그 데스노트 들춰내가지고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가 권력 잡았으니까 걔네들 다시 공론화 시켜가지고 죽여버리겠다. 적폐청산 국민들이 들으면 와 드디어 과거사위원회 이런 거 만들어서 옛날에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 권력이 묻은 사건들 이런 거 해결해가지고 정의를 실현하나 보다. 병신이야? 그 정도면은 바보가 아니고 병신이야 그냥. 그런 소리 듣고 그런 생각하면은 바보를 넘어서서 진짜 병신급으로 가는 겁니다. 아니 설마 양심적으로 권력을 잡았는데 지네들 허물까지 이렇게 양심적으로 들추는 빨갱이들을 나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내가 얼마 살진 않았지만 20년 딸이 살았지만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리고 저는 집에서 항상 책을 읽기 때문에 20년 딸이 산 게 아니에요. 몇백 년 살았습니다. 몇백 년. 과거의 책들을 워낙 많이 읽어가지고. 그렇고 웃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적폐청산하고 그것도 당시에 이 여배우가 왜 나왔냐면 미투 있었잖아. 미투. 얘네들은 요런 키워드 진짜 잘 갖다 붙여. 미국에서 유행하면은 그중에서 지네들한테 유리한 거는 얼른 갖고 와가지고 바로 키워드화 시켜요. 지네들한테 불리한 거는 앙 다물고 모른 척하고. 그때 당시에 미투 유행했잖아요. 미국에서 시작된 거. 요거 등에 업은 다음에 여성인권이다 또. 여성인권 내세워갖고 갑자기 이분 장자연 씨 10년 전에 죽은 여배우 끄집어내 가지고 얘가 나와. 얘는 누구지? 참 이렇게 관상을 보면은 그 사람의 어느 정도 이렇게 보여요. 그렇지 않나요? 나만 그런가? 대충 어느 정도 이렇게 보여. 이분 말고요. 이분 말고. 나 이분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분 이쁘게 생겼잖아요. 예. 또 외모 평가하면 또 안 되니까. 좀 바르게 생기셨잖아요. 착하고 바르게. 그렇고 이분들 얘기하는 이분들. 그 들러리들 있잖아요. 뒤에 병풍들. 관상 보세요. 관상. 아니 이게 무슨 관상이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어찌됐건 관상이 성착취로 연결 남성 카르텔 반드시 박살내자. 왜 이런 문구를 보면 웃기지 나는. 반드시 박살내자. 반드시 박살내자. 성폭력 피해자 목소리 응답하라. 참 네가 여기 가운데 쓰지 그랬어. 그지?
이렇게 가운데 좀 서가지고 지가 가운데 쓸 관상은 아니니까 또 이렇게 가운데 세워놓고 이런 애들 이게 나는 이런 애들은 목숨 걸고 하는 거고 진짜 목숨 걸고 이런 애들은 진짜 이런 거지 같은 애들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사기쳐갖고 목숨 걸고 어떻게든 뽑아 먹을까 이거 목적 의식 가지고 하는 거고 난 얘네들이 문제라고 생각해. 얘네들 병신급이라고 병신급 바보급이 아니고 병신급들 하여튼 그렇고 눈 베렸어. 아니 히아신스님은 성별을 제가 모르겠지만 아이디 보면 여성분이신 것 같은데도 그런데 남자인 저는 어떻겠냐고요. 아 돌아다니기 쉽지 않아요. 생각보다 의외로 그렇습니다. 인연분은 오늘 방송이 초반부터 좀 재밌네요. 제가 말실수들을 계속 좀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윤지호라 그래요. 이름은 윤지호라는 연분인데 비극적으로 안타깝게 돌아가신 장자연 배우 소속사 동료였다고 합니다. 거기 소속사 동료분 연인데 분인데 갑자기 지금 2019년도에 10년 후에 기어 나와가지고 자기가 옆에서 같이 일하면서 접대하는 거 다 받고 장자연 씨가 갖고 있는 실제 리스트를 자기가 봤다. 자기가 실제 리스트를 옆에서 다 보고 성접대하고 가서 강금 폭행 당하는 거 옆에서 다 보고 자기가 다 봤다. 그래서 증언할 수 있다 이러고 생지랄을 하고 또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분이 아니 뭐 이렇게 착하고 바르게 생기신 분이 그럴 수 있잖아요. 과거에 이제 고생할 때 힘들게 고생하고 배우 생활하고 이럴 때 같이 고생하고 한숙소 쓰고 이런 친구가 죽었으니까 안타깝게 자살을 했으니까 뭐 안타까운 마음에 실제로 봤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증언을 하고 싶다 이러고 나왔을 수도 있어. 근데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라고. 그런 아름다운 미담은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대서특필하지 않아요. 다 숨겨져 있어. 안 알려져 그런 건. 이 분이 얼마나 생지랄을 했냐면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그 행적 한번 볼까요? 이분? 하여튼 이분이 얘를 기획적으로 끌고 들어왔는지 아니면 얘가 자발적으로 갑자기 이렇게 나온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얘가 껄떡껄떡거리고 하니까 민주당하고 문재인이 이런 새끼들이 가갖고 꼬신 거야. 100%. 의혹입니다. 의혹이 아니고 그냥 제 추측입니다. 가갖고 꼬셔가지고 끌어들인 거야. 자기네 진영으로. 그래갖고 어떻게 건덕지 하나 만들어 볼까. 건덕지 하나 나오겠지 이러고. 그래서 이 문재양이 새끼하고 민주당하고 그 밑에 있는 정부 기관들 경찰 검찰 할 거 없이 이 언론 빨갱이 새끼들이 얘를 얼마나 헐게 빨아들였냐면 첫 번째 검찰에 참고인으로 13번이나 출석을 해서 증언을 시켰어요. 그랬는데도 뭐 특별한 게 안 나오니까 얘네들이 과거사위원회를 만들어. 검찰에다가 문재인이가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참고인으로 얘를 겁나게 불러가지고 토해내라 이런 거 좀 얘기 좀 해봐. 그리고 방송에 출연을 시킨 건지 지가 나간 건지 장자연 씨가 갖고 있는 리스트 봤으니까 거기 적혀있는 사람들 이름하고 이런 걸 봤을 거 아니겠냐는 거야. 그래서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그러면서 방송에서 울어제껴. 손석희의 JTBC 뉴스룸 어설픈 뭐 인터넷 방송 이런 데 나간 거 아니에요. 김어준의 뉴스공장 오늘 밤 김재동 김현정 뉴스쇼 그 당시에 홍가닥 하던 방송들에는 다 출연했어. 그리고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기자회견. 좀 이따 제가 사진 보여드리고 할 텐데 기자회견 열어가지고 은근슬쩍 우파 쪽 사회 고위층들 긴가민가 막 의혹 있다 이러면서 그 인사들 언급하고 책도 써줬어요. 출판. 이야. 지 자서전 쓴 13번째 증언이라는 책을 냈어. 그리고 본인이 이제 그런 것들을 알고 있으니까 고위층 인사들이 자기 이제 어떻게 쓱싹쓱싹 할라 그런다 그러면서 신변 보호를 요청을 해. 신변 보호해달라고 자기. 그랬더니 경찰 애들이 이제 그거 타당성 검토하고 이러고 있는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재고 있는데 여가부가 나섭니다. 여성가족부. 참 여성가족부 애들이 얘한테 숙소를 제공했어요. 그 숙소 제공하는 게 뭐 미혼모들도 있고 가출 청소년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시설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단체 숙소 만들어서 이렇게 지원하는 거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많이 있죠. 근데 얘는 그런 데 아니야. 개인 호텔 개인 호텔에다가 숙소 제공해줬어. 여가부가 세금 들여가지고. 그런 이후에 여가부가 그러니까 이제 정부 기관이 정부 부처가 나서가지고 이렇게 얘 지원하고 그러니까 경찰이 가만히 있을 수 있나? 경찰이
경호를 붙여줬어요. 또 경찰이 완전 개인 사설 경호가 된 거야. 경호원을 붙여줬어. 그래서 여가부가 지원해준 호텔 숙소 앞에다가 경비 세우고 경찰이 그랬어요. 그거 다 라이브로 사람들이 찍어가지고 저런 거지 같은 경우가 있다 이러면서 라이브로 다 방송이 돼갖고 사람들이 다 보고 그랬어. 근데 인연분이 거기에서 더 나아가가지고 지 핸드폰으로 라이브 방송 켜갖고 호텔 숙소에서 기계음이 들린다. 벽에서 막 물 액체가 흐른다. 이러면서 24시간 경호해달라고 경찰한테. 그리고 경호하는 경찰들 중에 여경 있을 거 아니야? 여자니까. 예? 여경한테 개인 심부름까지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허위 증언까지 해요. 어떤 허위 증언을 했느냐? 장자연 씨를 매니저하고 소속사 대표가 성접대에 가가지고 강요를 했다 그랬잖아요. 거기 가서 약물 투여해가지고 성폭행까지 당했다. 이거 나중에 밝혀진 사실로 따르면은 완전히 허위 주장입니다. 그런 말 같지도 않은 허위 증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 사건이 오래 끌었습니다. 오래 끌다 보니까 얘가 장기전을 대비해가지고 내가 여기 잠깐 있다 갈라 그랬는데 이 사건 때문에 오래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후원해달라고 후원 계좌를 오픈을 해. 후원 계좌. 저도 여기 밑에 후원 계좌 있습니다. 기업은행 6880368 예,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이거보다 좋아요와 구독이 더 필요합니다. 어찌됐건 장기전을 대비해가지고 후원 계좌를 오픈해. 그리고 신변 보호 장비 이런 걸 마련해야 된다 이러면서 후원금을 모아요. 1억 원 이상이 모였대. 그리고 다른 연예인들 다 끌어들여가지고 여론전 펼치고 그때 당시에 구혜선 씨, 뭐 심진화 개그우먼이죠. 정우성 막 이런 사람들 끌어들여가지고 언론전까지 펼쳐요.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 거지 또. 옆에서 코치 다 해주니까. 누가? 얘네들이에요. 이 유명하신 분 여기 서 있네. 유명하신 분 안민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보낸 사람이잖아요. 윤지호. 이 사람들 누구냐면 민주당 의원들이에요. 민주당 의원들이 얘 국회에 초대해가지고 여기서 기자회견 시키는 거예요. 장자연 증언자 윤지호 초청 간담회. 초청인 안민석 의원, 김수민 의원, 추혜선 의원. 이거 국회야. 여기 국회예요, 국회. 어디 커피숍 아니고 국회예요, 국회. 이게 뭐냐면 윤지호와 함께하는 의원 모임입니다. 모임 이름도 있어. 이렇게 더불어민주당 안민석이가 2019년 4월 8일 날 김수민, 추혜선 이런 의원들하고 같이 이 윤지호를 국회로 초청해가지고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윤지호와 함께하는 국회의원 모임을 결성해. 여기에는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남인순, 이종걸, 이하경, 정춘숙 의원, 정의당의 추혜선 의원, 바른미래당의 김수민 의원,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이 함께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얘가 나와가지고 증언한 내용들의 대부분이 결과론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거짓말로 밝혀졌어요. 리스트도 본 적이 없어. 밝혀보니까. 이거 제 생각 아닙니다. 팩트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만히 있나? 가만히 안 있잖아, 당연히. 아, 나는 전혀 관련되거나 그런 거 없는데 이분이 자기를 의혹에다 갖다 집어넣고 당연히 변호사 사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8건 이상의 고소 고발을 당합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고소 고발 들어가니까 이제 수사를 해야 되겠죠? 수사망이 좁혀오니까 얘가 캐나다 살았대요. 캐나다에 있는 엄마가 아프다. 이러면서 캐나다로 출국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거짓말이었어. 야, 엄마가 아프지도 않았으며 심지어는 그때 엄마는 한국에 있었다고 합니다. 후원금 받아먹은 거 다 들고 이렇게 출국하고 나서 지금 현재까지 그냥 거기 있어요. 심지어 인터폴 적색 수배 중이에요. 요거 한번 볼까요? 고 장자연 사건이 검찰 과거사위원회 검토 대상에 올랐습니다. 26일 오전 대검찰청 관계자는 과거사위가 재조사를 검토 중인 25개 사건 외에 탤런트 고 장자연 씨 사건 등 8개 사건을 추가 제안하자는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고 장자연 사건 당시 경찰은 수사의 핵심 단서가 될 고인의 편지 존재를 알면서 조사를 하지 않아 진상 은폐 의혹이 불거졌고 편지는 날조됐다고 공식 발표에 논란을 낳았습니다. 고인은 지인에게 성상납과 폭력을 강요받았다는 내용의 편지를 지속적으로 보냈으며 당시 SBS는 고인의 편지 내용을 일부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편지 속에서 고인은 총 31명에게 100여 번 술 접대 성상납을 강요받았다. 새 옷으로 바뀔 때면 또 다른 악마들을 만나야 한다며 리스트 속 인사들을 악마라고 지칭했고 죽은 후 복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내가 죽더라도 죽어서라도 저승에서 꼭 복수하겠다고 분노가 담겨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냈으며 나를 방에 가둬놓고 총과 페트병으로 머리를 수없이 때렸다고 기재해 충격을 줬습니다. 한편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지난 2009년 성상납 강요와 폭행을 당하다 이를 폭로하는 유서와 유력 인사 리스트를 남기고 목숨을 끊은 사건으로 당시 일각에서는 리스트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리스트는 결국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요거 보세요. 윤지호가 문재인 대통령 엄정 사법처리 지시 후 SNS에 올린 글. 희망을 처음으로 갖게 됐다. 기본적으로 나라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어마무시한 이런 사건에 대한 증언을 과거 여배우 한 명이 나와가지고 자기 자신만의 의지로 열심히 이렇게 거짓말까지 섞어가면서 폭로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문 대통령, KBS 속보예요. 장자연, 김학의 버닝썬 사건 엄정 사법처리 지시. 만드는 거야, 이렇게. 자기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본인이 고인이 된 친구를 위해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배우 윤지호 씨가 고 장자연 씨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한 문 대통령에게 감사 인사를 남겼다. 국민청원으로 이루어진 기적 같은 일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예예요, 예. 본질은 이런 애들이라고. 본질을 봐야 돼, 본질을. 갖다 쓰고 필요 없어지면 버리는 거예요. 그는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과 처음으로 진실 규명에 대해 언급해주신 문재인 대통령님께 고개 숙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요런 겁니다. 그리고 나서 후원금 받아 처먹고 수사망 좁혀오니까 출국해가지고 해외로 튀어갖고 거기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됩니다.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적색 수배자의 명품 생일 파티입니다. 저희가 윤지호 씨의 사진을 걸었습니다. 고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증인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네, 맞습니다. 이 2주 전쯤에 올라온 영상이 있는데요. 캐나다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열린 자신의 생일 파티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 선물로 받은 명품 구두와 향수를 자랑하기도 했는데 잠깐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저는 항상 식사 때마다 레몬을 얼음물에 넣어서 먹고 있어요.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What's your English name? Oh my God. 이 파티 동영상이 논란이 되는 건 윤지호 씨가 수배된 인물이라는 점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윤 씨가 언론을 통해 처음 등장한 것은 이 고 장자연 사건의 10주기가 되던 2019년 3월입니다. 여러 방송에 출연하고 이 책까지 썼었는데요. 하지만 이 거짓말과 후원금 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여러 건의 고소고발에 휘말렸고 수사가 진행되자 2019년 4월 말에 캐나다로 갔습니다. 제가 도망자인가요? 저는 증인이고 제가 할 수 있는 증인 역할은 다 끝난 지 오래됐잖아요. 네, 검찰과 경찰이 당시 윤지호 씨의 여권 무효화 신청을 하고 적색 수배까지 요청을 했었습니다. 여권 무효화에 적색 수배까지 내려진 사람이 이렇게 해외에서 여유롭게 생활을 한다는 게 정말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 우리 수사당국의 입장은 뭡니까? 네, 저희 취재진이 경찰과 인터폴에 이 상황을 물어봤는데 윤지호 씨가 이 캐나다 영주권자라는 점과 이 캐나다 측이 비협조를 하고 있다 이런 답이 돌아왔습니다. 네. 이 적색 수배와 지명 수배를 내렸지만 윤 씨가 현지에서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이 캐나다의 수사 당국의 협조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 또 여권 무효화 조치도 마찬가지인데요. 윤 씨가 캐나다 안에만 있으면 여권을 쓸 필요가 없으니까 소용이 없습니다. 어쨌든 수사당국이 윤 씨를 직접 수사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건데 윤지호 씨 입장은 뭡니까? 이 논란이 되니까 윤 씨는 이 해명을 영상을 통해 내놨는데요. 네. 자신은 이 캐나다로 이민을 온 것이지 수배자가 된 적도 도망자인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또 이 후원금 의혹에 대해서도 경호비와 변호비로 1억을 사비로 지출했고 후원금은 쓰지도 않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저는 이 윤지호 씨 논란을 보면은요, 국회의원 9명이 윤지호 씨를 국회로 초청을 해서 응원하던 그 장면이 네. 생생해요. 많은 분들이 이 장면을 기억하실 텐데, 네. 그때 그 국회의원들은 지금 어떤 입장일까요? 네, 이 당시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나서서 이 윤지호와 함께 동행하는 의원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윤 씨를 공익제보자라고 띄웠고 방패막이를 하겠다고도 했었는데요. 네. 윤지호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의원 모임을 결성할 것에 이후 윤 씨의 거짓 증언이 논란이 되자 안 의원은 선한 의도로 도우려 했는데 난처하다고 한 뒤에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적색 수배자의 명품 생일 파티의 느낌표는
못 찾는 건지 안 찾는 건지입니다. 네. 이 윤 씨는 2년 전에도 SNS에 자신의 생일 영상을 올려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당시 레스토랑의 위치를 태그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검찰은 범죄인 인도 청구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는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윤 씨 소재지 파악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 당국의 대처가 적절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할 시점입니다. 자, 이런 식입니다. 이제 보니까 아시겠죠? 대충 돌아가는 사이즈 요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요거 한번 볼까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모임은 그때 말로만 그러고 그 이후에는 한 번도 모인 적이 없는데 그때는 도와주는 게 당연했죠. 지금 있는 이런 얘기들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윤 씨가 해결할 일이라며 발을 뺐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문제를 푸는 것은 윤지호 씨의 몫이지. 다른 의원들은 답변을 피하거나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그거 간담회 한 거, 그거에 개입을 해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소식은 몰라요. 이러니 씨. 이하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증언에 대해서는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한 건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그럼 나도 증언할래. 나도 가서 허위 증언할 테니까 보호해줘. 이 개.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논란이 이렇게 흐를 줄 몰랐다면서 윤 씨 주장의 진실 여부에 대한 판단을 보류했습니다. 지겨버리고 싶습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새끼들이 국회의원이에요. 그리고 뭐 60%가 넘는 지지율 정당이야. 거기서 나온 인물이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이고. 말실수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분 년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야. 그리고 결정적으로 와 이런 분이 난 너무 부러워. 이런 분이 좀 부러운 것 같아. 이런 분. 나는 저렇게 못할 것 같거든 진짜. 지가 멋대로 권력 등에 업고 목격자로 데뷔를 해가지고 월드스타가 됐어. 그리고 은퇴를 딱 해버렸어. 캐나다로 가갖고 좋은 나라 가서. 심지어 어설픈 애들이 해준 게 아니고 민주당 대한민국 최대 정당이 레드카펫을 딱 깔아줘. 데뷔하라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정부 부처, 뭐 허접한 중소기업 뭐 이런 애들 아니야. 정부 부처 1년에 2조씩 예산 갖고 뱅글뱅글 잡아돌리는 정부 부처 여성가족부가 숙박비까지 결제를 해줘. 경비서 주고 아주 꽁으로 그냥 먹튀를 쇼를 한 거지. 대단하신 분입니다. 나는 무서워가지고 이거 후환 있을 거 두려워갖고 이렇게는 못해. 이런 비즈니스는 못해요. 죽었다 깨나도. 부러워 이런 분. 여기 얘 있잖아요. 얘 안민석이. 특히 이 안민석이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얘가 이걸 주도한 거예요. 이 모임을. 이런 분 국회로 초청해가지고 출판기념회 열어주고 막 책 내주고 윤지호의 투쟁에 동행하겠다. 이지랄 떨면서 주도한 인물. 이 새끼가 이거 박 대통령 탄핵시킨 1등 공신이야. 이런 새끼. 정유라 씨 배상금이나 줘. 이씨. 삐리리 같은 새끼. 이거 배상금도 안 주고 지금 판결 났는데 배상금 안 주고 도망다니고 있대잖아요. 비극적으로 죽은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지네 사리사욕 채우는 이런 새끼들 빨아제끼면서 보수 진영에다가 자유우파 진영에다가 가해자 프레임 씌우는 거야. 그렇게 열을 올리다가 사기치고 해외로 튀니까 모르쇠. 난 몰라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스라엘. 그리고 하여튼 얘네들은 봐봐. 얘네들은 아주 그냥 친해. 그래가지고 지네들끼리 뒤통수를 잘 쳐. 병신들 진짜. 이 새끼도 인연분이 그렇게 먹고 튈 줄 알았을까? 진짜 하는 짓들이 한심합니다. 얘네들이 말하는 가짜뉴스잖아 이게. 이거 결국은 이렇게 국민 세금 들어가는 거야. 여가부가 뭐 문재양이 개인 돈으로 합니까? 김대중이 개인 돈으로 만든 단체예요? 세금으로 운영되는 단체예요. 결국은 국민 세금 들어가고. 피해자 장자연 씨 2차 명예훼손 2차 가해. 사회 어지러워지고. 행정력 경찰력 겁나리 낭비되고. 진짜 피로감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이 정도면은 문재양이 이거 나와가지고 민주당 이 좌빨 언론 새끼들 이거 검찰 경찰 여가부 이런 애들 전부 나와가지고 대국민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이 캐나다로 튀어가지고 생일 파티하는 년 뉴스만 자꾸 내보내는 거야? 얘네들이 나와서 대국민 사과해야지. 본질이 그거잖아 본질이. 왜 이 연예인 연분만 까고 자빠질렀어? 얘는 그냥 도구에 불과해요. 도구에. 한낱 도구. 이런 새끼들하고 문재양이가 나와서 대국민 사과해야지. 여가부 장관이랑 나와가지고 국민 세금으로 헛짓거리 했으니까. 왜 사람들이 본질을 몰라 본질을. 그런 겁니다. 예. 자, 그렇고 장자연 씨 거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다음 거 볼까요? 2023년에 이 뒤로 3년 뒤죠. 얘네들이 하도 이렇게 헛짓거리를 하고 병신짓거리들을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 그래가지고 우파 정부, 정상적인 정부가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2023년에 일본이랑 대한민국 정부를 묶어가지고 또 까기 시작을 합니다. 다른 건수 물어오는 거지. 왜? 2024년에 또 22대 총선이 있거든. 이듬해 한번 보겠습니다.